자,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화살표 P가 받아야 되는 거지, 그치? 따라서 Q이면 P이다가 참인 요 그림이니까 이거 왜 이거 수직선 이상하게 그렸어? 수직선 딱 그려놓고 가봅시다. P가 P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P를 크게 그리지 뭐. P가 이렇게 돼야 되고 Q가 요 안으로 쏙 들어가야 되니까 쏙 넣어라. 마이너스 6분의 K. 둘 다 색칠이네. 다 색칠. 됐니? 양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요거 보고 이렇게 둘 다 색칠이라 올라타도 되지. 여기도 이렇게고 당연히 동시 성립해야 됩니다. 따라서 자 여기 뭐야? 6K. 6분의 K는 1. K가 6보다 작거나 같다. and 여기는 K가 4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K의 범위 이렇게 나오네. 됐지? 자, P는 구하자. 2차 방정식이지. 그냥 풀어버립시다. 이거 몇이야 이거? 6 마이너스 2하고 6이네요. 마이너스 2 또는 6. 그치? 그 다음 Q가 아니라 not Q가 써있으니 not Q를 미리 하자. not Q면은 자 부등호 방향을 까꾸로 하면 되죠. 이렇게. 그럼 요거 절대값 붙은 부등식 빨리 푸는 방법으로 이렇게 풀 수 있고, 자, 이 문제 안 해도 상관없지만 언제나 내가 몸에 배야 된다 그랬다. X로 이렇게 정리해 놓고 나면 양 끝에 미지수 K가 하나만 잡혀있는 요 그림이니까 언제나 그냥 3년 내내 습관처럼 확인해. 중점 아니면 길이 둘 중 하나가 혹시 일정한가 확인. 뭐가 일정해? 중점이 일정하지. 길이는 빼야 되잖아. 길이는 여기서 여기를 빼야 되는데 빼서는 K가 사라지지 않아. 그런데 중점은 더해서 나누기 2니까 중점이 3인 구간이네. 됐지? 언제나 습관처럼 확인하시고. 그래서 이거 방향은 어디야? P가 낮추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얘가 일로 들어가야 되는 거네. 됐냐? 그리자. 그러니까 그냥 해도 되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가 나중에는 이제 실력 차이가 나는 거야. 이거 하나하나 자체도 3을 가운데 낀 구간이니까 3을 가운데 낀 구간으로 이렇게 생각을 잘 해주는 게 좋지. 자, 이렇게 해야 좋지. 됐냐? 그렇지. 그래서 노란 게 요 두 마리가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대충 해도 풀리긴 해. 그냥 대충 집어넣고 여기가 크다 하고 엔드 연산 때리면 답은 나오지만 확인 이런 거 생각하라고. 6하고 마이너스 2잖아. 이 구간은 가운데가 3이야. 6의 간격이 요 정도라고 친다면 3의 간격 요 정도 될 거 아니야? 요 정도라고 친다면 마이너스 2가 이거보다 더 멀리 가 있지. 이런 관계인 거지 얘네는. 맞아? 그치? 그 상태로 요 파란색 영역은 가운데를 3으로 껴서 이렇게 다 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만 보면 돼. 여기만. 여기는 안 봐도 돼. 물론 봐도 되지. 엔드 연산해봤자 어차피 버려질 거야. 여기만 봐도 돼. 여기만 봐도 돼. 얘네 둘. 3-K와 마이너스 2의 관계만 봐도 돼. 이렇게 돼야 되지. 등호 들어가도 되고. 따라서 이렇게. 됐지? 됐냐? 이런 거 좀 파악하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잘 하십시오. 안 해도 풀리는데요. 맞아, 이거는 쉬운 문제라 그냥 여기도 뭣도 모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엔드인 것만 하면 답은 결국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저런 걸 볼 줄 알아야 돼. 알았지? 어쨌든 오케이. 됐냐? 자연수 K의 최소값은 5가 되겠네. 자, 일단 첫 번째 조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P다. P가 뭔데? 아, 해가 졸라 많다네. 해가 무수히 많다란 소리죠. 첫 번째 문장. 그럼 얘가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떠있는 그래프 아니면 여기에 등호가 있네. 접하는 그래프라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야 되는 거네. 따라서 판별식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0보다 작거나 같다. A의 범위 이렇게.
자, 어쨌든 첫 번째는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요거는 P는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면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근데 뭔가 이상할 거야. P가 지금 현재 해가 무수히 많다거든. 해가 졸라 많은데 여기에 어떻게 들어가? 들어갈 순 없지. 방법은 얘도 졸라 많아야지. 됐냐? 얘도 해가 많고 얘도 해가 많은 게 이러면 이제 포함관계가 될 수가 있지. 따라서 not Q. not Q도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해석을 잘 해줬으면 문제 끝이지. 이건 Q고요. 요게 not Q지. 얘도 해가 무수히 많다. 판별식 0보다 작다. 이건 작다 해야 되겠네. 여기 등호가 없지요. 됐냐? 따라서 요걸 풀어주면 마이너스 3, 3. 순서상 개수잖아. 그러니까 약간 경우의 수, 고배 법칙이지. A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가 3가지. B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가 저러면 5가지잖아. 이래서 고배 법칙 5가지, 15가지가 정답이겠네. 됐지? 이게 아마 이제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이런 걸 내게 되면 명확하게 정의해 줄 거니까 시험지에 출제자가 선생님께서 써줄 거니까 안심하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에 루트 3은 무리수인 거는 증명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루트 3이 무리수 증명이 위에 나와 있지. 위에서 증명을 다 끝낸 뒤에 얘가 이제 밑으로 내려온 거고, 시험 때는 만약에 이걸 진짜로 증명을 해서 서술형을 만약에 낸다 그러면 써줄 거야. 만약에 루트 3이 무리수라는 사실을 알고 시작하는 거면 그렇게 써줄 거고, 만약 루트 3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좀 잔인한데, 그럼 루트 3이 무리수인 것까지 증명해야 되면 저기 위에서 풀었던 저 짓부터 하고 여기로 내려와야 되는 거고. 됐냐? 됐지? 하여간 루트 뭐가 무리수다를 증명하는 과정은 위에서 지난 시간에도 한번 보여줬었던 거니까 그거는 일단 생략할게. 그래서 어쨌든 지금 얘는 루트 3은 무리수가 보장돼 있는 상태의 증명이다. 그럼 의외로 금방 끝나. 자, 일단 귀류법을 쓰도록 합시다. 결론을 부정. 즉 얘가 유리수다 라고, 이게 참이라고 가정을 하는 게 귀류법이지, 그치? 그래서 얘가 유리수다 라고 가정하면, 자, 원래는 이제 유리수 기본 세팅 알려준 게 이거긴 해.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일단 양수는 맞지? 2 마이너스 루트 3이면 플러스는 맞지? 2가 더 크니까. 따라서 이렇게 세팅하고, 요 세팅을 해도 당연히 되긴 해. m과 n은 서로 소인 자연수. 이 세팅을 해도 되기는 해. 이거보다 더 편하게 할 거긴 한데, 이렇게 해도 안 되진 않아. 어쨌든 증명은 어느 순간 갑자기 끝나냐 하면 요 식을, 위에 있는 식을 적당히 이항을 해서 루트 3은 넘겨서 요래 놓으면 여기서 증명이 끝나. 그냥. 왜? 말했지? 얘가 무리수인 건 이미 증명이 끝난 상태인 상황이라 그랬어. 얘는 무리수.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전애들이 원래 알던 거지. 이거 유리수잖아. 분수로 표현했으니까. 2도 유리수. 맞아? 유리수 빼기 유리수는 유리수. 따라서 좌우변이 다르기 때문에 모순. 됐냐?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이걸 굳이 분수 모양으로 안 두고 요래 놓고 그냥 이거 유리수라고, 오케이? K는 유리수라고 박아버려. 아마 해설지에 이렇게 써 있을 거야. 뭐 이렇게 해도 되긴 하거든. 어차피 얘는 결국 이렇게 넘겨서 유리수 빼기 유리수는 유리수라는 걸로 증명을 끝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 됐지? 그래서 의외로 그냥 한 줄로 끝납니다. 얘는. 시험에서는 정의를 해줄 거야. 루트 3은 무리수라고 가정되어 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줄 거야. 루트 3도 무리수인지 증명을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는. 됐지? 자, 여기부터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명제를 끝내버리고 함수까지 핥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구만. 자, 일단 여기 잠깐만 얘기하고 넘어갈게. 여기는 실은 뒤에 있는 절대부등식에 증명할 때 사용되는 기법 같은 거라 참고로 잠깐만 알고 계십시오.
여기가 이제 뭐냐면 두 숫자 어떤 애매모호한 야 당연히 두 숫자의 대소 비교를 하는 것은 가장 쉬운 방법은 눈으로 보고 하는 거. 당연히 지금 여기는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겠지. 누가 더 크냐. 이렇게 뻔히 아는 게 아니라 막 애매한 애들 있잖아. 아니면 식으로 돼 있거나 그런 거 할 때 쓰는 방법이야. 그래서 대소 비교하는 방법 딱 키워드 3가지 기억해라. 빼서 부호 확인. 그 다음 두 번째 제곱하고 빼서 부호 확인. 그냥 키워드로 기억해. 그 다음 세 번째 나눠서 1보다 큰지 작은지 확인. 이렇게 3가지. 됐냐? 아니 너무 당연한 소리라. 야 어떤 두 식이나 숫자나 뭐나 뺐어. 빼서 얘네 막 정리하고 정리하다가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왔어. 누가 더 큰 거야? 별 세모. 그냥 상식 물어보자. 뺐더니 마이너스야. 누가 더 큰 거야? 얘. 그걸 하겠다는 소리야. 됐냐? 됐지? 됐지? 굳이 이제 부등식으로 멋있게 써보면 빼서 거시기 했는데 얘가 음수란 얘기는 이게 크다 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기법이 저러하다. 됐냐? 부호 확인한다는 소리는 다른 말로는 이렇게 봐도 되는 거지. 수학에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따지겠다는 소리는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따지겠다는 소리야. 언제나 이것도 잊지 마시고요. 됐지? 그 다음 이거도 마찬가지. 대신 이 제곱할 때는 아마 웬만하면 다 깔려 있을 거고 이건 내가 공수 1에서 부등식 할 때도 얘기했지. 부등식은 제곱할 때 조심해라 그랬어. 뭘 조심하라 그랬냐? 양수일 때만 제곱하라 그랬어. 됐냐? 그래서 아마 이 경우는 양수라는 조건은 깔려 있을 겁니다. 제곱해서 빼는 경우가 보통 대부분 루트나 아니면 절대값 포함됐을 때 이 2번 방법을 쓰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고. 됐냐? 그 다음 3번은 빼기도 애매한 애들이 있어. 자주 있진 않은데 빼기도 애매한 애들이 있어. 그럼 나눠. 이것도 좀만 생각해봐. 두 식을 아무렇게나 나눠. 즉 분수를 만들겠다는 소리야. 그치? 그치?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나눠. 그래서 얘를 막 계산해. 그래서 뭐랑 비교한다고? 1. 왜 1일까? 니들이 생각해봐. 얘를 계산했더니 만약에 1보다 크게 나왔어. 누가 더 큰 거야? 대가리가 더 큰 거잖아. 가분수 이렇게. 그지? 그래서 나눴을 때 대소비교는 0이 아니라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봐야 되는 거야. 됐냐? 그래서 증명할 때 쓰이는 기법이라 여기에 잠깐 짧게 나와 있는 겁니다. 밑에 요거 예시 3개 있으니까 슬쩍 빠르게 하고 넘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자 A와 B의 대소관계 자체는 줬는데 주어져 있는 식 생긴 걸 보면 애매하잖아. 저거 누가 큰지 한 번에 알 수 있어? 막 때려 넣어서 하는 건 불안정하지. 그치? 불안정하지. 그랬을 때 쓰는 방법이 빼는 거야. 빼는 방향은 네 맘. 난 야 이렇게 뺄래. 그러니까 빼는 게 좋을지 나누는 게 좋을지도 잘 생각해봐. 쟤네는 이렇게 나눠봤자 할 게 없어. 왜냐면 나누게 되면 분수에 덧셈 연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짜증나서 야 아직도 기억나? 공수 1 할 때 가끔까지 숫자로 하니까 누가 그래요 하겠지. 이거 문자로 돼 있을 때 이 짓거리로 약분한 사람이 벌써 내 여기서만 몇 명 기억나는데 인수분해할 때 분수는 나눗셈이 이런 덧셈이 돼 있으면 이렇게 안 되지. 몇 명 찔리지? 얘 곱셈일 때 가능하지. 그지? 그러니까 지금 이건 나누는 건 별로야. 빼는 게 낫고. 그럼 분수끼리 뺐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뭐 통분밖에 더 있냐? 분수끼리 덧셈 뺄셈 돼 있을 때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좀 그만해. 통분 말고 뭘 더 할 수 있는데 니들 배운 것도 없잖아. 분수 덧셈 뺄셈을 식을 조작하는 방법은 통분밖에 더 있음? 통분해라. 통분해서 어쨌든 식을 막 가지고 놀아보자. 자 그러면 분모는 다시 한번 잘 놔둬주고 그리고 목적을 잊지 마. 그냥 목적도 없이 그냥 식 그냥 생각 안 하고 여긴 전개는 뭐하러 하는 거야 전개하고 이러지 말고 목표가 뭐야? 빼서 뭐 하려고 우리 하고 있냐? 빼서 부호 보려고 하고 있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걸 좀 잊지 말고
요 위에 전개 좀 해봐라. 뭐냐? EA, AB, EB, 마이너스 AB. 자, 지워가면서 하자. 누구 뒤진다. 그지? AB 사라지는 거 보이죠? 플러스 AB랑 마이너스 AB랑 사라짐. 이거 2로 묶을 거다. 2로 묶을 거다. 2로 묶을 거다. 됐냐? 끝난 거 같은데? 부호 확인하기로 했잖아. 이거 뭐야? 플러스. 저기 있어. 이거 뭐야? 플러스. A 빼기 B 부호 뭐야? 플러스 거나 0. 따라서 이거 지금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네? 따라서 누가 더 큰 거야? 얘가 더 큰 거네? 여기서 잘 봐라. 따라서 대소 비교를 하면 앞에 게 얘가 큰 거 맞지? 근데 같은 경우도 있지. 그치? 같은 경우도 있지. 그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꼭 써주셔야 됩니다. 이게 등호, 이렇게 소유하거든. 단, 등호는 이라고. 이 등호 조건 꼭 쓰는 습관 잘 들여놔. 같을 때가 있잖아. 언제 같아져? 즉, 언제 0이 돼? A와 B가 같을 때지. 즉, 단 등호는 이 부분을 은근히 사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됐냐? 됐지? 빈칸 뚫을 때 요따 빈칸 뚫어놓으면 이것들이 왜 이렇게 틀려? 뭐예요? 저 뭐예요? 이 소리를 왜 하는 거야? 내가 몇 번이나 이걸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됐냐? 증명은 딱 하고 끝도 아닌데 딱 하고 끝이 아니라 이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도 항상 볼 수 있어야 돼. 필요하면. 알겠지? 어쨌든 요 1번이 이제 빼서 그 다음에 자 어느 정도 티가 나. 그러니까 2번 봐봐. 이대로는 빼서 뭘 할 게 없어. 뭐 두식을 이렇게 뺐다 쳐. 뭐 어쩔? 이대로라면 절대값이라 너네들 그렇게 싫어하던 범위 나눠가지고 막 난리 쳐야 되지. 그런데 지금은 양수 확실하지. 절대값에 더하기 2를 했으니 양수 맞지? 이거도 양수 맞지?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제곱해서 빼도 되는 상황인 거야. 제곱을 해서 빼도 되는 상황. 특히 얘가 제곱하면 그대로 이거 제곱과 같아지니까. 됐냐? 얘가 딱 제곱해서 빼도 되는 상황. 양수가 보장돼 있으니까. 됐냐? 그래서 제곱해서 빼서식을 쭉 정리해보면 야 여기 제곱하면 뭐 되는지 잘 봐. 이거 제곱이라 절대값 A 제곱이라 그래서 지금 이 앞부분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나 이 A, B 할 때 여기에 절대값은 날리면 안 돼. 그리고 이렇게야. 됐지? 빼기. 자, 이거는 뭐 그냥 A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2. 이렇게야. 됐지? 이거 왜 안 날라가요가 궁금한 사람은 해봐 그럼. 네가 전개해봐. 어? 4아니에요? 대체 요 절대값 왜 얘는 살아요? 궁금한 분들은 해봐. 대체 왜 반대로 왜 사라져야 되냐? 살아있어야지. 붙여야지. 이렇게 곱했으면 2 곱하기 이거고 더하기 이건데 이거를 왜 네 맘대로 절대값을 당연히 붙여야 되는 거야. 됐냐? 자꾸 상상 속에서 니네 맘대로 뭘 막 날리고 없애고 하지 마십시오. 배운 대로 연산 법칙에 어긋나지 않게 해. 자, 그럼 이제 뺍시다. 빼버리면 여기 다 마이너스로 해주면 막 지워지고 4도 지워지고 남는 게 뭐가 남냐? 4 절대값 A 빼기 4A가 남고 4로 묶어주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 부분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잖아. 절대값 취한 거랑 그냥 숫자랑 빼게 되면 당연히 양수거나 0이지. 됐냐? 이 부분은 증명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야. 절대값 정의에 의해 그냥 성립이기 때문에. 됐어? 됐지? 얘랑 맞짱 뜨면 누가 이겨? 당연히 얘가 이기거나 아니면 무승부야. 그치? 무승부일 때가 양수일 때겠지. 그치? 그런데 음수가 들어가면 얘는 3하고 변신하는데 얘는 음수잖아. 얘가 이겨. 됐냐? 등호는 언제 성립해? 그럼 같을 때가 언제야?
절대값이 그냥 뚜껑 날아간 경우니까 언제야? A가 이 범위일 때 등호가 성립한 거야. 됐냐? 됐지? 따라서 이 등호 조건을 은근 잘 써줘야 돼. 즉, 지금 자 두 수의 대소 제곱해서 뺐지. 제곱해서 뺐더니 0보다 크다. 즉 플러스가 나왔어. 그럼 얘가 더 큰 거야. 앞에 게 더 큰 거야. 같을 때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저 둘의 대소 관계는 이렇게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단 등호는 하면서 등호가 성립할 즉 같을 조건을 정확한 원리로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등호 성립 이거 찾을 줄 알아야 돼. 됐지? 등호 성립 조건을 은근 좀 잘 찾을 줄 아셔야 됩니다. 됐지용? 그리고 뭐야? 이거 딱 봐도 나눠주. 자, 저거 빼서 어떡할 거야? 저거 이제 딱 나눠서 비교하는 거. 뭐 2의 60이랑 이렇게 나눌까? 그러니까 이거는 빼서는 계산이 안 되잖아. 나눠서 얘가 1보다 큰지 작은지 보는 방법으로 푸는 겁니다. 됐지? 잠시 전에도 그 중학교 지수법칙 생각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 이거? 6이니까 2 곱하기 3의 20제곱. 맞지? 그러면 지수법칙 2의 20제곱, 3의 20제곱 됐냐? 자, 이 20개 까면 여기 몇 개 남아? 40개. 맞냐? 그래서 계속 지수법칙 쓰는 거지. 그럼 2의 40제곱에 3의 20. 곧 기말고사 끝나고 겨울방학 되고 대수 가면 대수에서 첫 단원부터 지수 법칙 하면서 지수 나올 거니까 지수 좀 빨리 친해져라. 자, 얘는 이제 뭐 해줄 거냐 하면 20제곱 묶어줄 겁니다. 왜? 지수 법칙 다시 써봐. 맞지? 됐냐? 됐지? 그러면 4분의 3의 20제곱이네. 됐네. 어쨌든 4분의 3이면 1보다 작지. 1보다 작은 건 졸라 제곱해봤자 1보다 작아. 이렇게 나눴더니 1보다 작아졌어. 누가 더 큰 거야? 밑둥이 더 큰 거야. 됐냐? 넘어가봐. 여기가 이제 중요하지. 초반에 잠깐 몇 개 증명 잠깐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여기 산술기하부터 갑자기 이제 갑자기 좀 원래 니들이 알던 수학으로 돌아올 거야. 지금 보면 계속 명제부터 시작해서 뭐 자꾸 국어 같기도 하고 뭐 필요하네 충분하네 그러고 있고 막 이러고 있었잖아. 그치? 곧 수학처럼 돌아온다. 기다려. 일단 아직은 증명을 좀 더 해야 되고. 자, 일단 절대부등식에 대해서 좀 봅시다. 실은 이 절대부등식이랑 딱 같이 생각하면 좋은 게 요놈 항등식이랑 같은 결. 항등식이 뭐였냐?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었어. 그지? 항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었지. 하면서 뭐 얘가 0, 얘가 0, 주로 K 썼죠. 됐냐? 항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었잖아. 절대부등식은 왜 이름이 절대부등식으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으나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말합니다. 됐냐? 이미 너네들이 배웠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2차 부등식에서도 실컷 했고 이런 거 이거 다 절대부등식 맞아. 이거 판별식 써보면 판별식 0보다 작아가지고 얘 그래프 위에 떠 있어서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풀었던 2차 부등식이지? 이런 것도 절대부등식이야. 됐냐? 니들이 배웠던 2차 부등식에서 해가 무수히 많은 것도 다 절대부등식. 됐냐? 밑에 있는 요건 뭐냐면 절대부등식을 증명을 할 때 사용되는 재료들. 잘 보면 이 중에 처음 보는 거 없을걸? 다 니들이 알던 거야. 알던 거 아니야? 알던 거 아니야? 이거는 앞에서 잠깐 보여주기도 했고. 그치? A가 더 크면 빼면 0보다 크다. 반대로 빼서 0보다 크면 A가 더 크다. 그 얘기고. 이거 알던 거잖아. 제곱의 합이 0이면 전부 동시에 0이다. 맞아? 알던 거잖아. 제곱한 건 항상 복소수, 그러니까 허수 쪽을 제외한 실수 쪽에선 제곱한 건 언제나 이성질이 갖는다. 이거 계속 하던 거잖아. 다 알던 것들이야. 알던 것들. 요거 절대값 제곱하면 날아간다.
이거 부등식은 제곱할 때 양수만 확인되면, 양수만 확인되면 제곱해도 되고 루트 씌워도 되고 알던 것들이야. 그지? 됐냐? 그러니까 얘가 왜 다시 나왔냐 하면 부등식 증명할 때 사용되는 도구들이고 얘네들은 증명 안 해도 되는 애들이란 소리야. 됐지? 네가 증명하다가 이런 거 나왔으면 이 중에 뭘 하나 썼으면 그건 증명 안 해도 돼. 그냥 써도 돼. 그런 의미로 여기 쓰여져 있는 거니까 한번 쭉 읽어봐. 내가 다 알던 것들이고 라고 확인만 잘 해. 됐냐? 본격적인 절대부등식 증명은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야, 반가운 얼굴이 좀 있는데 반갑니? 야, 반가운 얼굴이 좀 있는데 얘 오랜만인데 안 반갑냐? 이거 외우고 있냐? 외우고는 있겠지. 과정도 기억나? 지금 증명해야 되잖아. 과정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지, 그치? 이거부터 해보자. 이 반가운 얼굴부터. 자, 증명하는 거 오해하지 마라. 증명한다는 소리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증명할 때 이렇게 좀 하지 마. 이걸 증명하는 거는 이게 없다 생각하고 얘를 가지고 이제 지지고 볶아서 0보다 크구나, 양수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증명이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렇게 넘기면서 이 등식이 아직, 그러니까 이 부등식은 우리가 지금 이제 증명하기 전이라면 이게 정말로 성립하나 안 하나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지. 즉 증명이 안 된 부등식인데 이걸 막 그냥 넘겨가지고 그런 식의 방향으로 증명하지 마십시오. 됐냐? 지금부터 얘를 증명할 건데 뭔 소리냐 하면,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서 양수인지 보여야 되는 거야. 알지? 여기에 써있는 이거는 결론인 거고. 됐냐? 그래서 지금부터 얘를 정말로 얘가 0보다 언제나 크거나 같은지 증명해 보도록 합시다. 그 공식 유도하는 방법이지.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되지.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여기 A, B들이 EA, B, E, B, C, E가 필요해. 맞지? 그러니까 양변에 2 곱한다. 그렇게 진행하지 말라고. 만약에 서술형에서 그렇게 하면 감점이야. 양변에 2 곱한, 얘는 지금 양변이 없어. 일자로 는는 하고 연결해야 돼. 따라서 여기에다가 2를 붙여준다면 2가 필요해. 그래서 붙일 수는 있어. 이렇게 붙이겠는데 이게 양변에 2를 곱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알아서 자체적으로 빌리고 갚고 처리 다 해줘야 돼. 됐냐? 다시. 이거 아직도 요거 착각하는 사람들 계속 있어. 아직도 있어. 이렇게 돼 있는 식이면 2랑 약분을 해도 돼. 그지? 이거면 약분이 아니라 묶어야 돼. 그지?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에다 내가 2를 붙인 걸 마치 이 상태에서 양변에 2를 곱한 것처럼 진행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 2를 붙이고 이 안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지. 즉 이래 놓고 밖에다가 요 알아서 혼자서 붙였다 갚았다 알아서 혼자 처리해야 돼. 이렇게 가야 돼. 됐지? 과정을 똑바로 써야 돼.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1은 잘 가만히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 아니야? 이거 할 때마다. 야. 됐다. 이 A, B니까 여기 A제곱 하나씩 주는 거 아니야? 여기 하나, 얘도 뒤에다가 B제곱 하나. 자, 그래서 A제곱, B제곱 하나씩 사용했고, 그치? 이렇게 넘겨주는 거지, 그치? 자, 이 B, C도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B제곱 하나 또 있어야 되지. B제곱 붙여주고, C제곱도 붙여주자. 자, 그럼 여기 보면 이제 이거 다 썼고, 요거도 2 이제 썼어. A제곱이랑 C제곱 하나 남았지? 그 남은 거, 여기서 C제곱, A제곱, 이런 식으로 뿌려주는 거잖아. 여기 원래 있었던 얘네들을. 원리. 기억나지? 됐냐? 그래서 얘가 이제 정리하면 A-B 전체 제곱. 얘가 정리하면 B-C 제곱. 얘를 정리하면 C-A 제곱에 바깥에 이렇게 있는 거지. 그래서 자네들이 외운 게 요걸 외웠던 거지. 요걸 외웠던 거지. 그래서 아이고 됐지?
그리고 증명은 끝났어. 왜?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면 당연 이건 증명을 안 해도 되는 거야. 이미 됐어. 아,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치? 제곱의 합. 앞에 써있던 요거 쓴 거니까 하나 더 있을 뿐이고. 맞아? 이건 증명을 안 해도 되는 거야. 증명이 끝난 거야. 종료. 됐냐? 단 등호는 써줘. 단 등호는. 단 등호는 동시에 빠바방이 됐을 때 성립이니까 그게 바로 A는 B. 그리고 B는 C, 그리고 C는 A일 때야. 여기다 그리고지, 그리고 and. 다시 말하면 A랑 B랑 C랑 일 때 등호가 성립까지 마무리. 됐냐? 됐지? 그래서 절대부등식의 증명은 보통 크게 두 가지다. 안 어려워. 두 가지만 기억해. 완전 제곱식 만들기 아니면 제곱해서 빼기. 이렇게 딱 두 가지야. 자, 좀 역거꾸로 했지만 저기 1번하고 2번도 마저 해봅시다. 1번 플러스는 먼저 해볼게. 얘가 이게 항상 성립하는지 증명하시오 그랬잖아. 그치? 완전 제곱식 만들면 돼. 완전 제곱식. 목적은 이거야. 이 모양만 만들면 자동 성립이야. 이렇게 만들 거야. 완전 제곱식 고치는 거 다들 잘 알잖아.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여기에 뭐 붙여야 돼? 완전 제곱식 하려면 여기 뭐 붙여야 돼? 반띵 제곱 4분의 1. 그럼 얘는 4분의 1 b제곱 붙이면 되지. 됐냐? 그리고 원래 b제곱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너네들 중3 때부터 하던 내가 그래서 뭐라 그랬냐? 우리가 이차함수를 풀 때는 완전 제곱식까지 가지도 않았어. 그리고 나도 계속 강조했고 야 이걸 뭐 아직도 중학생이야? 바로 축 나와야 되고 바로 꼭지점 나와야 되고 해야 된다 그랬지. 그치? 그러면서도 얘기했던 게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는 계산은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어. 이런 거 다른 쪽으로 쓰니까 완전 제곱식 고치는 계산은 할 줄 알아야 돼. 단지 이차함수는 완전 제곱식으로 잘 안 고쳐. 뒤로 갈수록 미분 배우면 더 안 고쳐. 완전 제곱식으로 안 해. 이차함수는. 그러나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는 계산은 할 줄 알아야지. 이 사람들아 다 날아가면 안 돼. 따라서 완전 제곱식으로 잘 고쳐보면 증명 끝. 됐지? 왜? 제곱 더하기 제곱 모양이잖아. 4분의 3은 양수고. 됐냐? 증명 끝. 이렇게 되는 거야. 절대부등식 증명. 한 번 더. 요거도 잘 봐. 이걸 증명하라니까, 저걸 증명하라니까 마치 이 등식 자체가 성립하는 걸로 보고 얘를 이렇게 그렇게 증명하는 게 아니다. 알겠냐? 증명 과정이 실은 어떤 과정인지 헷갈리지 마. 지금 이걸 증명하란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이거 하라는 거야. 과정 정확히 알아. 나중에 정말 이거 마치 이 부등식에서 이 항에서 그렇게 증명한 것처럼 하시면 안 돼. 결론만 보면 똑같아 보이겠지만 아예 의미가 달라. 얘를 증명한다는 거는 얘랑 맞짱 떠서 누가 더 큰지를 증명해야 되는 거야 지금. 됐냐? 얘가 더 크다라고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정말로 얘가 더 큰가? 이걸 증명해야 되는 거야. 맞냐?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대소 비교하는 방법이 뭐였어? 잠깐만 요 식을 A라고 놔봅시다. 잠깐만 얘를 B라고 놔봅시다. 증명 과정은 다음과 같은 거야. 빼서 부호조사를 하는 거야. 됐냐? 됐지? 배운 대로잖아. 빼서 부호조사. 그래서 이제 두 식을 뺄 거야. 빼자. 계산하자. 과정이 이래. 정확히 알아. 알겠냐? 그래서 좀 더 정리하면 a제곱에 2ab에 마이너스 4ab니까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러면 얘도 완전 제곱식인데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증명할 필요 없는 아까 앞에서 있었던 실수의 성질에 의해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 따라서 여기에서 이거를 뺐더니 항상 플러스가 나왔기 때문에 결론
얘가 더 크구나 하고 이렇게 증명이 끝나는 거야. 그리고 단 이것까지. 단 등호는 즉 같을 때 이게 0일 때는 언제? A와 B일 때 성립한다까지. 이게 제대로 된 증명 과정이야. 알겠냐?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해야 되는, 즉 이 부등식 자체는 아직 물음표가 붙은 부등식인데 마치 이거 되는 것처럼 막 넘기고 이항하고 이런 느낌, 양변에 뭐 곱하고 이렇게 증명하면 안 돼. 안 돼. 본질적으로 이걸 증명하라는 소리는 대소관계, 얘가 더 큰지 증명하라는 소리라 앞에서 배운 대로 빼서 부호 확인 이렇게 증명한 거야. 됐지? 저 2번도 그래서 마찬가지야. 요 2번 증명 양변 제곱 그게 아니야. 얘를 A라고 놔볼게. 얘를 잠깐 B라고 놔볼 때. 즉 2번에서 증명하라는 건 야 A랑 B랑 맞짱 떴을 때 정말로 얘가 더 큰지를 보래. 그러면 빼서 봐야 되지 원래는. 근데 쟤네 생긴 게 빼봤자 아무것도 못하게 생겼어. 근데 둘 다 양수는 확정이거든. 그래서 지금은 제곱하고 빼가지고 비교해야 되겠다라고 이 방법으로 저 증명을 시작하는 거야. 됐지? 제곱하고 빼서 비교해야지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따라서 지금부터 이렇게 제곱해서 빼는 계산을 하는 거지. 그치? 이렇게 시작하는 거라고. 알겠냐? 나중에 봐. 이것이 양변 제곱 이런 풀이 과정 중간에 적혀 있으면 가서 얼굴에 제곱 써버릴 거야. 알겠냐? 갑자기 이거 증명해야지 그러더니 양변 제곱 그러지 마. 똑바로 써. 이렇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얘를 갖다 합시다. 이거 전개하면 절대값 제곱이라 저 앞에 제곱은 날아가는 거 맞아. 근데 중간에 요거는 안 뺏겨져. 이렇게 써야 돼. 그 다음 이거 제곱은 B제곱이야. 빼기. 이거는 절대값을 통으로 제곱한 거라 요 뒤에 부분은 이거 전개랑 똑같아지는 거야. 맞지? 따라서 야 괄호까지 그냥 다 없애버리자. 빼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됐냐? 자 그러면 A제곱 B제곱 사라지고 뭐만 남냐? 이 절대값 그리고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는 바로 붙여 써도 되는 거. 증명할 필요 없는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쓰는 거고. 이렇게 되겠네. 자 아까 그 모양 또 나오지. 아이고 씨. 따라서 2를 묶어주면 절대값 AB 빼기 AB 아까 앞에서 많이 봤던 요 모양이 또 나왔네. 그치? 뭔가 절대값 취한 수랑 절대값 안 취한 수랑 맞짱 뜨면 항상 얘가 이기거나 같아. 그치? 따라서 이거 항상 얘가 크거나 같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네. 제곱해서 뺐더니 양수가 나왔으니까 얘가 큰 거 맞고 또는 같다야. 그럼 이번엔 등호 성립할 조건은 뭐냐? 요 절대값이 그냥 빠져나올 때지. 등호가 성립할 조건은 절대값 안에 있는 얘가 양수거나 0인 경우에 얘가 그냥 나오면서 0이 되는 거야. 그치? 이게 등호가 성립할 조건. 따라서 이 증명의 최종 결론은 정리. 얘랑 얘를 제곱해서 뺐더니 0보다 양수 또는 0이 나왔기 때문에 결론. 얘가 이제 저 부등식을 써도 되는 거지. 얘가 항상 얘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서 옆에 단 등호는 이때 성립까지 딱 써줘야 완벽한 답안이 되는 거야. 됐지? 됐지? 당연히 이걸 쌩으로 증명을 처음부터 시키진 않아. 잘 빈칸 문제. 빈칸 뚫어놓을 때 과정은 잘 알고 있어요. 특히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런데 빈칸 뚫어놓으면 못 찾아. 연습 안 하면. 알겠지? 자, 너네들이 많이 보던 거야. 산술 평균. 알잖아. 너네들 그 평균 내는 거. 더해서 나누기 2. 실제로 그 계산이 여기 보이지요? 맞냐? 산술 평균이라 그래.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자네들이 알고 있으면 좋아. 곱해서 루트 씌우는 걸 기하 평균이라고 합니다. 됐냐? 참고로 뭐 또 조합 평균이라는 것도 있어.
그런 평균들도 종류들이 다 있는데 이때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 그러면서 이렇게 등식을 딱 주어져 있긴 하지 외우긴 외워야 되는데 이거보다는 이 넘긴 걸로 더 많이 쓰니까 이렇게 기억하는 게 더 좋을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거 양수일 때만 쓰는 겁니다. 양수 아닌데 쓰면 안 돼. 됐냐? 이렇게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모양으로 외워주시면 되고 됐냐? 그 다음 증명은 간단하게 해보지 뭐. 식으로도 보여줄 거고 그림으로도 좀 보여줄 거야. 아마 그림 증명이 더 마음에 들 건데 일단 둘 다 보여주도록 하지. 자, 이걸로 증명하도록 할게. 그러니까 아까 마찬가지야. 이걸 증명한다는 얘기는 지금부터 얘를 요 두 숫자를, 두 문자, 두 식을 이렇게 놓고 A와 B의 대소관계 증명을 할 겁니다. 따라서 빼서 증명하도록 합시다. 두 가지, 증명도 두 가지가 있어. 빼서 증명해도 되고 양수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제곱한 걸 빼서 증명해도 돼. 둘 다 돼, 둘 다. 둘 다 보여줄게. 어려울 거 없으니까. 자, 만약에 저대로 빼게 된다면 요렇게 되겠지. 됐냐? 간단하다. 이 방법은 이제 A를 양수기 때문에 가능한 거 이렇게 표현을 바꿀 수 있지. 맞냐? 따라서 A와 B를 이렇게 바꿔놓으면 너네들이 잘 아는 곱셈 공식 모양이 나오는 거 확인되지. 이것도 일부러 그냥 찢어 써봤어. 따라서 증명 끝. 완전 제곱식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항상 양수거나 0이겠네. 그래서 이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 거야? 그럼 루트 A와 루트 B가 같을 때니까 결론은 A와 B가 같을 때지. 특히 산술기하에서 얘도 아주 중요하다. 요거 이 괄호에 들어있는 문장이라고 제발 무시하지 마. 굉장히 중요해 저거. 알겠지? 첫 번째 증명 끝. 두 번째 증명은 제곱해서 빼기. 자, 제곱하자. 얘 제곱하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빼기. 얘 제곱하면 4AB. 자, 그러면 또 완전 제곱식 모양 나오지요. 증명 끝. 증명도 어렵지도 않아. 따라서 얘도 마찬가지. 등호는 AB가 같을 때. 됐냐? 증명은 증명이고 외우는 건 외우는 거 잘 외워주시고 자, 그림 증명도 보여줄게. 자, 원 위에 원에 여기 호 위에 아무데나 점 하나를 딱 찍어. 여기서 90도로 꽂을 거야. 딱.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세팅을 좀 해볼게요. 여기 길이를 A라고 놔볼게. 여기를 B라고 놔볼게. 됐지? 자, 그럼 지름은 뭐야? A 더하기 B. 됐지? 그럼 반지름은 이거겠네. 됐냐? 반지름을 지금 이 그림에서 표현을 좀 해보았는데 여기다 반지름을 적어볼게. 요 원의 중심에서 수직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올렸을 때 여기도 반지름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되겠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 됐냐? 됐지? 자, 그 다음 저기 아까 아무 때나 찍은 요 점 있죠. 요거 이거 원의 성질에 의하여 원주각의 성질에 의하여 지름의 양 끝에서 딱 하게 되면 여기가 90도지. 됐냐? 이거 공식 많은 그 삼각형 또 나왔죠? 그 공식으로 한번 요 길이를 표현해 보도록 하자. 지금 이런 세팅인 거지. 이렇게 해서 여기가 A, 여기가 B인 상황. 이때 여기를 한번 세팅해 봅시다. 여기 길이를 뭐 X라고 놔봅시다. 공식 기억하지? X는 AB. 맞냐? X제곱은 AB. 이 공식 좀 제발 외워. 이 90도. 이거 정말 이삼각형에 지금,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랑,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랑,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랑, 그 다음 마지막으로 소자. 이거 곱하기, 이 길이는,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랑, 제발 좀 잘 외워놔라. 요거. 됐지? 어쨌든, 지금은 이제 요걸로. 됐냐?
따라서 x는 루트 ab 됐냐? 됐지? 그래서 여기 길이를 써보니까 루트 ab. 시각적인 증명 끝. 어디다 잡던 루트 ab는 이런 식의 길이가 되는 거지. p를 여기다 찍으면 요게 루트 ab. 당연히 얘가 제일 항상 크거나 같은 거. 시각적으로 반지름이잖아. 증명 끝. 됐냐? 같을 때가 언제야? 같을 때가 이 점이 여기 올라왔을 때, 이때가 이제 루트 ab랑 2분의 a 플러스 b랑 같을 때고, 그럼 그때는 말 그대로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 거라 a랑 b가 같은 경우임도 확인할 수 있지. 됐지? 됐지?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증명들 법이, 혹시 모르니 이거도 실은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까지도 왠지 보여야 된다면 닮은 비 쓰는 거 아니야. 닮은 비 쓰는 거 아니야. 이거 결국 다 닮은 비로 나오는 거지요. 요 각을 좀 표현해 보면 요 각이 이렇게랑 여기 90도, 여기 90도지. 따라서 요 삼각형에서 닮은 비 A 대 X는 자, 점 90도 세모 이렇게 들었지. 그럼 점 90도 세모 들어야 되니까 X 대 B랑 같이. 실은 아까 전에 내가 보여준 뭐 이거 곱하기 이런 거 다 이렇게 닮은 비로 나오는 공식들이잖아. 이렇게 나왔던 공식이지. 됐냐? 뭐 어쨌든 산술기하 증명 이런 식으로 증명 잘 보여줬다. 그래서 외우는 건 외우는 거고. 그래서 증명은 증명이고. 그리고 문제 풀 땐 어떻게 써먹는가? 그건 또 전혀 다른 문제니까 산술기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얘가 주로 언제 쓰이냐 하면 나중에는 주로 언제 많이 등장할 거냐 하면 우리 공수 원할 때 내가 항상 한 최대 최소할 때 함수의 최대 최소할 때 맨날 날리던 멘트가 좀 있지. 원래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는 다음과 같은 3단계로 푼다 이런 말을 했었지. 1단계가 뭐였냐? 구하라는 대상이 있겠죠. 무엇의 최대를 구해라. 그지? 한 문자로 고치라 그랬어. 구하라고 하는 것을 한 문자로 표현해라 라고 그랬어. 그럼 거기에다가 y는을 붙여서 그래프 그리라 그랬거든. 그게 이제 이게 2차 함수 최대 최소 할 때 내가 맨날 말하던 거잖아. 맞아? 근데 이 얘기는 당연히 예외도 있다는 얘기야. 최대 최소 문제인데 함수 관련 최대 최소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리는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소리고 되게 많아. 기타 등등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는 최대 최소 문제도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공수 1에서 몇 번씩은 본 적이 있을 건데 이제 요 기타 등등에서 한 축을 크게 차지하는 한 녀석이 이제 들어온 거야. 바로 요 산술기하 평균이 기타 등등인 상황에서 최대 최소 구할 때 씁니다. 그리고 아직 설명 안 했지만 밑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절대 부등식이 하나가 더 있어. 좀 이따 다시 설명할 거야. 일단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은 나중 가면 이 최대 최소 구할 때 예를 들어 y는을 한 문자로 안 고쳐지거나 아니면 관문자로는 고쳤는데 그래프가 막 이런 식으로 안 배운 그래프거나 그랬을 때 이제 기타 등등으로 넘어와서 산술기하를 쓰는 일이 생길 거다. 알겠지? 아니면 대놓고 산술기하거나 대놓고 산술기하를 일단은 지금은 알아봐야 되겠죠. 봐라. 1번부터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산술기하인지 모르고 그냥 이 문제를 봤다 쳐봐. 딱 양수 조건이 확인이 되네. 뭐지? XY 관계식 보이지? 됐냐? 그 다음 이것의 최대값 구하는 거네. x 곱하기 y의 최대값 구하래. 그럼 법칙대로라면 한 문자로 고쳐야 되지. 한 문자로 고칠 수 있나? 여기 문자가 두 개잖아. 한 문자로 고칠 수는 있어. 관계식이 있기 때문에 한 문자로 고칠 수는 있어. y는 근데 벌써 하기 싫게 생기기 시작하는데 일단 좀 더 써보면 얘는 공수 1에 2차 부등식으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하려면 수가 있어. y에 이제 집어넣어서 한 문자로 정리하면 한 문자로 정리 끝나지. 그런데 일단 두 번째로 조심해야 될 거 한 문자 죽일 때 즉 내가 지금 y를 소거시켰으면
y의 범위도 가지고 와야 돼. 여기도 넣어야 돼. 저기도 넣어야 돼. 잠시 공수 원하고 있다. 잠시. 당연히 지금 이 문제 이렇게 풀면 너무 길어지지? 그럼 여기서 x 범위도 나올 거고. 그거 가지고 요거 이차함수 그래프 그려서 범위 잘라서 이러고 풀어야 돼. 맞아? 풀면 풀겠지. 그런데 되게 손이 많이 가지. 즉 지금은 실은 얘는 이 방법보다 딱 합을 알고 있고 곱하기를 알고 있으니, 그리고 양수 조건, 특히 요거 양수 조건이 있네. 얘는 산술기하가 더 낫겠구나 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되고, 산술기하 쓰는 법은 일단 처음에는 써가면서 해야지. 내가 이 버전으로 외우라 그랬죠. 2분의 말고 요 산술기하에 그대로 이제 하나씩 2x가 요 a 자리에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 b 자리에 3y를 집어넣는 거고, 따라서 그대로 나머지 식 그대로 대입, 여기에 2x 들어가고 여기에 3y 들어가면 6xy 이렇게 되겠네. 이게 지금 산술기하를 쓴 겁니다. 됐나? 절대 부등식을 이용한 거야.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가지고 와서 갖다 집어넣은 거야. 그리고 이제 계산하는 거지. 그런데 여기가 12라고 알려줬구나. 오케이. 밑에다 쓸게. 얘가 12라고 알려줬구나. 오케이. 그러면 등식은 이렇게 될 거고, 요거 식을 잘 조작해서 등식 정리가 가능하지. 양수야. 루트잖아. 부등식이지만 양수 보장이기 때문에 제곱 괜찮아. 양변 제곱. 자, 6도 약분해주고, 따라서 xy로 보기 좋게 부등식 정리해주면 됐냐? 따라서 xy라는 이 식의 최대값이 6임을 알 수가 있지. 됐냐? 이게 산술기하 쓰는 방법이야. 그 다음 최대 최소할 때 빠지지 않고 절대로 물어보는 게, 빠짐없이 물어보는 게 꼭 하나 있지. 예를 들어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구해서 너네들이 막 이런 꼭지점 찾아가지고 여기에 최소값 5 했다 쳐. 그래서 만약에 최대 최소가 다 그렇지, 최소 값을 물어보면 이게 y 값을 의미하는 거라 5가 정답인데, 이런 거 물어보잖아. 최소가 되는 x 값 물어볼 때 당연히 있었지. 맞아? 그지? 최소 값이 5다. 최소 값을 물어보기도 하지만 최대 최소 문제는 다 그래. 최소가 되는 x 값 물어보기도 해. 즉 산술기하도 마찬가지야. xy의 최대값은 6이야. 최대가 되는 그때 x나 y 값 계산은 어떻게 할까? 언제 최대인데 그 계산은 어떻게 할까? 그 계산을 할 때 중요한 게 산술기하 옆에 써있던 단 등호는 이게 이때 쓰입니다. 점점점 써있던 조건 있지. 산술기하가 이 등호가 성립할 때가 언제야? 얘랑 얘가 같을 때야. 맞아? 다시 말해, 지금 산술기하를 처음 썼을 때 A 대신에 이걸 썼고 B 대신에 이걸 썼고, 우리가 최대값 6 한 개 등호를 사용한 거지. 얘가 6인 경우. 맞아? 등호를 사용한 경우지. 즉 지금 등호를 사용한 경우는 언제야? 저기 2x랑 3y랑 같을 때 최대값이 나온 거다라고 찾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럼 결론은, 그러니까 이제 얘랑 같이 풀어야지. 야, 똑같은 거 2x랑 3y랑 똑같대. 더하면 12잖아. 똑같은 거 더하기 똑같은 거가 12니까 하나가 6이겠네. 됐냐? 맞죠? 6 더하기 6이 12겠지. 따라서 x값은 3이고 y값은 2일 때까지도 물어본다면 구할 수 있어야 돼. 됐냐? 그래서 산술기하, 이 괄호,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가? 그게 그래서 중요한 거야. 알겠지?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도. 어쨌든 요게 이제 산술기하 쓰는 법이야. 즉 지금 뭐야? 원래대로 하면 최대 최소 한 문자로 고쳐서 y는 붙여서 그래프 그리고 풀어야 되는데,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풀기엔 너무 손이 많이 가서 여기로 빠진 거야. 됐지? 아까 해보니까 y는으로 고치는데 막 분수 나오고 범위도 바꿔야 되고 되게 계산하기 싫게 진행이 되잖아. 그치? 자, 그 다음
얘도 한번 해봅시다. 양수 조건 그대로 살아있고 괄호 2번. 심지어 얘는 자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라. 한 문자로 고칠 수 있나? 고칠 수 있어. 얘도 한 문자로 고칠 수 있지. 근데 심지어 얘는 한 문자로 여기다 고쳐서 y에다 저거 집어넣어보면 한 문자로는 고쳤는데 니들이 이거 이제 2단계 y는 쓰지 맙시다. 썼으니까 fx라고 합시다. 2단계 니들이 이거를 못 그려. 못 그리잖아. 배웠어? 이거 그리려면 이제 저기 미적 2 배우면 그릴 수 있어. 미적 2 배우면 이거 그릴 수 있어. 뭐 막 이렇게 생기거든. 막 요게 타고 올라간다? y축 안 만난다? 그런 개념이 있어. 이렇게 생기고 여기 이렇게 생기고 여기가 이렇게랑 이거 막 이렇게 생기는 거야, 얘가. 못 그려. 그러니까 갑자기 이걸 왜 그리고 있어? 나중에 배우면 그릴 수 있어. 하여간 결국은 얘는 한 문자로 고쳐도 그래프를 못 그리는 상황이라 이건 산술기하구나 눈치를 채야 된다는 소리 알겠지?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산술기하 써야 되겠네. 산술기하 잘 써봅시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산술기하 바로바로 쓸 건데 일단 오늘은 다들 처음 배웠을 테니 그대로 침착하게 산술기하 원본도 써가면서 잘 풀어볼게. 산술기하 요거 보면서 써야지. 얘가 A, 얘가 B 역할을 할 거야. x 더하기 이 y는 크거나 같다. 이 루트 쟤네 둘이 곱하면 2xy. 됐지? 양수라서 쓰고 있다. 양수 아닌데 쓰지 마 제발. 됐지? 그리고 이제 알려준 대로 가자. 이번에는 여기를 알려줬네. 이게 8이래. 그럼 여기가 이제 8이 16이 될 테니까 여기 계산이 4가 되겠네. 맞냐? 그럼 4, 2, 8이니까 여기 8. 됐지? 끝났네. 이 x 더하기 이 y가 8보다 크거나 같다. 최소값은 8. 됐냐? 됐지? 그때 xy 값은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는 언제다? x랑 2y랑 같을 때. 됐지? 같을 때인데 그 결과가 8이야. 똑같은 거 더하기 똑같은 거가 8이면 4 더하기 4여야 하겠지. 하나하나가 4겠네. 오케이? 됐지? 산술기하 연습 잘 하셔야 된다. 465번. 갑자기 좀 수학다워졌지. 갑자기 뭐 명제, 필요, 충분, 조건이 뭐 어쩌니 저쩌니 하다가 갑자기 수학처럼 돌아왔어. 이거 한번 해봅시다. 산술기하가 은근 교과서 문제도 빡세다잉? 어려운 것들 어려워. 모양 잘 맞춰야 돼서. 자, 일단 양수 조건 수상적 게 깔려있고 관계식 하나 있고 딱 봐도 이렇게 못 구하는 거 최소값 구하래. 일단 일반적인 진행이 아닌 건 알겠네. 한 번에. 맞냐? 그럼 뭐 할까? 얘 가지고 뭐 해보지? 최대 최소 구하래. 이대로 그냥 산술기하 그냥 갖다 박으면 되나? A 더하기 B 이대로 쓰면 되나? 산술기하 타이밍도 잘 잡아. 이렇게 써봤자 할 게 없어. 이가 아닌가 봐. 좀 더 식을 건드려야 되겠네. 그럼 아까도 말했지만 분수 덧셈이면 할 게 뭐밖에 없어. 통분해보던가 그럼. 그럼 해볼 수 있는 게 통분밖에 없네. 통분을 해보면 대가리가 6이야. 여기 지금 3x 더하기 y잖아. 통분해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 확인. 됐냐? 됐지? 자, 그럼 이거의 최소를 구하는 상황으로 최소값 구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네. 자, 그럼 이거는 다 무슨 상황이야? 머리 분자가 6으로 고정. 그 상태로 이 분수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으면 너네들 알잖아 이거. 여기에 무엇을 구하면 돼? 이거의 최대를 구하면 되는 거지. 분자는 6으로 고정이니까. 됐냐? 따라서 3x 더하기 y랑 xy의 최대값 구하는 바로 요 타이밍에 이제 여기서 산술기하 쓸 때가 된 거지. 이제 이걸 산술기하로 구하면 되겠구나. 그대로 3x와 y를 a와 b 자리에 잘 대입.
그럼 여기가 이제 어떻게 돼? 3xy가 되고 앞에 계산한 대로 이 부분이 이제 6이니까 여기다 씁시다. 6은 2루트 3xy. 자, 2는 약분해주자. 양수니까 제곱할게요. 따라서 xy로 정리하면 3. xy의 최대값 3. 즉 얘가 최대값인 경우가 3. 그럼 이거의 최소값은 2까지. 됐지? 그때 xy까지 구해봐. 몇이야? 최대 이렇게 되는 xy 값. 처음 산술기하 썼을 때를 찾아. 여기지. 여기였어. 내가 a를 뭘로 뒀고 b를 뭘로 뒀는지 네가 잊어먹으면 안 돼. 얘네 둘이 같을 때야. 3x랑 y랑 같을 때고, 근데 그 3x랑 y의 합이 6이니까 하나하나가 3일 때겠네. 그치? 3 더하기 3인 경우겠지? 같은 경우니까. 따라서 x는 1이고 y는 3일 때 분화까지도 구할 수 있으시면 된다. 됐지? 물어볼 수 있어. 얼마든지 물어본다. 알겠죠? 산술기하 할 때. 자, 얘는 어떻게 할까? 딱 봐도 이 진행 안 돼. 애당초 한 문자로 고칠 수도 없어. 문자가, 등식이 하나밖에 없잖아. 문자는 A, B 두 개가 보이는데 사용 가능한 등식은 하나밖에 없잖아. 애당초 한 문자로 고치지도 못해. 그런데 이렇게 A분의 B, B분의 이런 역수 모양 보일 때도 산술기하 의심하시면 돼요. 당연히 항상 그런 건 아니야. 의심하시면 돼요. 알겠냐? 됐지? 어떻게 쓸까, 산술기하를? 저대로 쓸까? 이대로 쓰는 게 아니라 당연히 뭐 해줘야 돼? 전개를 좀 해봐야 되겠지. 전개해봅시다. 전개해볼게. 전개할 거야. AB 플러스 4 플러스 1 플러스 AB분의 4. 자, 어느 부분에서 산술기하를 써야 되는지 알겠지? AB 더하기 얘부터 쓰자. AB분의 4 더하기 이제 여기 5야. 타이밍 잘 잡아. 정확히 어느 부위에 어떻게 산술기하를 쓰겠다는 거야? 요 부분. 저 부분을 산술기하에 그대로 A 더하기 B 크거나 같다 이 루트하고 역수 모양이라서 요 안에서 자기들끼리 텅텅 하고 터지거든. 역수 모양일 때 주로 산술기하 많이 쓰는 이유가 요 부분 때문에 그래. 됐냐? 여기가 날라가잖아. 됐냐? 자, 한 줄 더 써보면 따라서 AB 더하기 AB분의 4는 항상 성립하는 것이죠. 몇이야? 여기 4네 계산하면. 맞지?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건 이거기 때문에 다시 여기에서 양변에 플러스 5를 해주시면 이제 우리가 아까 구하려던 식의 최소값을 알게 되겠네. 됐냐? 됐지? 참고로 아마 이 문제는 최소가 될 때에 했을 때 A, B 값은 알 수 없어. 조건만 알 수 있어. 지금 같은 경우는 힌트가 부족해서 그래. 최초로 산술기하 썼을 때가 여기지. 그럼 얘가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얘랑 같을 때죠. 즉 AB랑 AB분의 4가 같을 때야. 맞냐? 다시 말해 등호 사용한 순간은 4일 때야. 4. 2 더하기 2일 때란 소리야. 그치?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등호가 AB가 2일 때라는 것밖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거. 힌트가 부족한 거라. AB가 몇인지는 알 수 없고 그냥 이때 등호 성립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됐냐? 그리고 이렇게 산술기하를 쓰고 후속 조작하는 문제에서도 많이 실수하는 게 지금 계속 뭘 하고 있냐면 앞에서 계속 하고 있던 게 뭐야? 막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산술기하를 써서 여기가 이렇게 10이 나오면 자, 단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가 얘랑 같은 경우인데
등호가 성립할 때는 둘이 더한 게 10인 경우고 똑같은 거를 더해서 10이 돼야 되니까 하나하나가 5 더하기 5겠구나 하고 이렇게 지금 계속 풀고 있지. 이렇게 후작업했을 때 이거 보면서 9니까 하나하나가 2분의 9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 이거는 산술기하를 쓴 다음에 뭔가 후속적인 다른 계산을 한 결과잖아. 맞아? 그래서 저 단 등호는 그 조건 찾을 때 내가 항상 강조할 건데 가장 최초로 산술기하를 썼던 식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정확하게 얘네 지금 여기 갔을 때 계산이 4잖아. 요거잖아. 그지? 거기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 이게 몇일 때가 최소인지. 알겠냐? 됐지? 이건 뭘까? 또 최대 최소 구하는 거야. 최소값 구하는 거네. 최소값 구하는 건데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거든. 그러나 지금 이거는 y는 붙여도 너네들이 못 그리는 그래프야. 그럼 따라서 이제 남은 거는 역수 모양 x분의 1, x 빼기 분의 1이지만 어쨌든 역수 모양이 얼핏 보이니 그리고 요 조건도 있으니 산술기하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산술기하를 어떻게 써야 될까? 당연히 이걸 눈에 보이는 요대로 a 더하기 b는 하고 요대로 산술기하 쓰면 그냥 아무것도 안 되지. 왜? 여기서 정리가 뭐가 안 돼. 맞지? 산술기하 쓰기 좋게 좀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고칠까? 산술기하 쓰기 좋은 가장 좋은 모양은 바로 이 모양이 나와야 되지. 분모에 쓰여 있는 식과 바깥에 있는 식이 그러니까 같지 않더라도 이 루트 안에서 좀 약분이 되게 고쳐야 돼. 맞아? 어떻게 고칠래? 공수 1에서 약간 이런 식의 계산을 해본 적 있지? 내가 막 신용카드라고 막 일단 질러 막 이런 식으로 계산했던 게 있었지? 예를 들면 자 오랜만에 잠깐 소환 좀 해볼까? 근데 부정방정식 풀 때 이 정도?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거 부정방정식 풀 때 막 억지로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모양 만든 적이 있었을 거야. 그때 어떤 식으로 계산을 했었냐 하면 보면 기억나지 않을까? 내가 일단 묶어야 되잖아. 강제로 인수분해되는 모양을 만들어야 되니까 얘들아 일단 묶어라 그랬을 거야. 일단 아무거나 하나 묶어봐. 그럼 이제 여기가 이렇게 생기지. 됐냐? 그래 놓고 했던 짓이 있어. 얘를 어떻게든 묶어야 되니까 여기도 y에 대한 1차식이 있잖아. y 마이너스 일단 질러라 하고 일단 이렇게 쓰라 그랬을 거야. 그지? 써놓고 마이너스 4y 원래 식으로 돌려놓긴 해야 되니까 이렇게 밖에다 붙이면 되고 이러면 마이너스 4y가 붙었는데 원래 없었던 8이 생겼기 때문에 그 8 다시 뒤에서 빼면 되고 원래 있던 거 붙이고 이런 식의 계산을 했던 적이 있었어. 이러면 이제 이쪽을 이렇게 강제로 인수분해된 형태로 만들 수가 있었고 이거 넘기면 이제 7이 되면서 뭐 정수 조건 걸려 있으면 이제 1 곱하기 7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막 이렇게 대입하면서 풀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 뭐 그것까지 부정방정식 자체가 다 기억나도 물론 좋지만 지금 말하려는 건 요짓 있지 요짓. 강제로 일단 필요한 모양을 질러 놓는 요 방법에 대한 계산 요런 계산을 지금 여기에서 할 거다. 지금 여기에서 할 거야. 잘 봐. 목표는 뭐냐면 산술기하로 쓸 거잖아. 산술기하 쓸 거잖아. 이 모양이 여기 밖에 있어야 돼. 그래서 일단 써라. 됐어. 묻고 따지지도 말고 일단 써. 저렇게. 됐냐? 됐지? 그 계산하는 거야. x-1이라는 모양이 바깥에도 필요해. 일단 써. 그리고 이제 수습하면 되지. 4x여야 하니까 밖에다 4 붙이면 4x 나왔지. 대신에 뭐가 하나 생겼죠? 마이너스 4가 생겼으니까 자, 여기 붙이면 뭐 식 변한 거 없지? 됐지? 식 변한 거 없고 산술기가 쓸 부위는 요 부위지. 요 부위. 그래서 0보다 크다도 아니야. 왜 1보다 크다를 줬겠냐? 그래야 얘가 0보다 크잖아. 그지? 조건도 희한하게 저렇게 준 게 다 이유가 있어. 왜 0보다 크다도 아니고 이걸 줬지? 왜 이걸 준 거지? 그래야
그래야 얘가 양수. 그래야 이게 0보다 크니까. 그래서 힌트도 저렇게 준 거네. 모든 게 맞아떨어지네. 됐냐? 산술기하 씁시다. 요 부분에 대해서. A 자리에 이거 쓰면 되고 B 자리에 요거 쓰면 되지. 자, 그거나 같다. 2루트하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노린 대로 둘이 곱하게 되면서 x-1이 약분이 딱 되게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를 계산하면 여기가 4가 되고 루트 4니까 2가 되고 2 곱하기 2니까 4가 되겠네. 됐지? 우리가 원하는 건 아직 추가로 4 한 번 더 더해야 돼. 따라서 양변에 한 번 더 4를 더해주면 이제야 우리가 원하던 모양을 만들 수가 있겠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최소값 8이 되는 거지. 8. 그때 x 구해라. 그러면 등호 쓰러 가야지. 어디로 돌아가라고? 요 8 보지 마. 최초로 산술기하 썼을 때로 돌아가서 여기서 구해라. 자, 등호가 성립할 때는 A와 B가 같을 때, 얘랑 같을 때, 이걸 넘겨서 풀지 마. 똑같은 거 더하기 똑같은 거가 4가 됐을 때, 다시 말하면 2 더하기 2일 때를 말하는 거지. 하나하나가 2일 때에서 여기서 빨리 최대한 빠르게 간단하게 딱 구해줘라. 이거 풀겠다고 이거 넘겨서 제곱 넘기고 제곱근 뿔마 붙이고 앉아있지 마. 여기서 구하면 돼. 여기서 2분의 3일 때 x가 2분의 3일 때 최소값. 됐지? 자, 다음 장.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은 실은 저렇게 변장을 많이 한다. 나중 가면. 왜? 저렇게 도형이나 활용 쪽으로 돌려놓으면 저거 2차 함수 최대 최소인지 아니면 부등식 문제인지 헷갈리거든. 그러니까 섞여 있을 때 이거 산술기야 라고 눈치를 챌 줄 알아야 돼. 그냥 물론 지금 당장 내신만 바라보면 이쪽 파트가 산술기하밖에 없어서 아마 지금이야 이제 이 문제 이런 문제 보이면 산술기하를 의심하겠지만 나중에 생각을 해. 시험 끝나고 나서를 생각을 해. 시험 끝나고 이제 뭐 모의고사가 됐던 대수 할 때 풀던 다 그냥 섞여 있을 때 그때를 생각을 해. 왜 지금 이 상황에 이 문제 왜 이 문제를 딴 거 안 하고 산술기하를 써야만 하는지를 잘 보시란 얘기야. 나중에 이제 세상 다 모든 공수 원투는 기본적으로 섞여 있는 그런 문제들 푸실 때 2, 3학년 때 이런 거 있으면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타이밍이다. 산술기하. 그지? 보자. 일단 산술기하인지 모른다 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당연히 최우선으로 의심해야 될 건 이거야. 최대값. 최대 최소 구하는 거네. 내가 맨날 말하던 그 80% 3단계가 먼저 일단 떠올라야 될 거야. 한 문자로 고치기를 먼저 시도를 해야 되겠지. 무엇의 최대값이냐? 바닥의 넓이. 요 삼각형 넓이를 가지고 우린 지금부터 식을 써야 되는구나. 맞아? 됐지? 그럼 문자를 놔야지. 한 문자로 놓는 게 제일 베스트지만 어쩔 수 없으면 2개 놓으라고 했어. 아예 안 놓는 거. 손 놓는 거보단 나으니까. 그냥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한 상태로 별표보단 나으니까. 일단 이 넓이를 식으로 써야 되니까 자, 뭐 조건 보면은 그냥 여기 대각선 길이 20 알려줬고 다른 건 아무것도 없네. 어쩔 수 없지. 일단 문자 2개 써야 되는 것 같아. 요거를 A라고 하자. X, Y로 할까? 여기 이쪽 길이를 X라고 합시다. 여기 길이를 Y라고 합시다. 일단 써야지 뭐 어쩌겠어. 넓이를 식으로 씁시다.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내가 지금 이것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구나. 됐지? 한 문자로 고칠 수 있나부터 봐야 돼. 즉 등식 어디 더 없나 봐야 되고 직각삼각형에 2변 잡혔고 빗변 알려줬으니 피타고라스 쓸 수 있네. 됐냐? 됐지? 근데 저 진행 안 되지. 한 문자로 고치려면 이게 이쁘게 고쳐져? 막 x제곱 넘기고 y 뭐 루트라도 씌워? 저 진행 안 돼. 이 진행이 막힌 거야 지금. 됐어?
그럼 즉시 이제 다른 기타 등등 후보,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뭘 해야 되지 하면서 아직 안 했지만 막 코시 슈바르츠도 생각해야 되고 산술기하도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딱 보면서 합이 있고 곱이 있으니 산술기하겠구나. 길이를 내가 문자로 잡은 거라 안 나와 있어도 양수는 깔려 있는 거고, 맞아? 이러면서 딱 여기서 산술기하를 로딩을 해내야 돼. 알겠지? 산술기하 써야 되나 보다. 산술기하 씁시다. x제곱과 y제곱을 a, b 역할로 산술기하를 적용을 해야 되겠네. 이러면 이제 여기가 제곱, 제곱이라 알아서 루트 뺏겨질 거거든. 됐네. 얘가 400. 오케이. 따라서 x, y의 범위 나오네. 즉 x, y의 최대값은 200. 따라서 이거의 최대값은 100이 되겠네. 됐냐? 아, 정답 100. 만약 그때의 x, y 값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이건 과연 구해질까? 등호, 그러니까 처음 산술기하 썼을 때가 요때지. 즉 x제곱과 y제곱이 같을 때 어차피 음수는 배제해도 되니까 x, y가 같을 때겠구나. 됐냐? 됐지?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떻게 가야 돼? 여기에서 등호를 사용한 타이밍이지. 똑같은 거 곱하기 똑같은 거가 200이야. 하나하나가 뭐면 돼? 뭐 따지면 이거지. 루트 200이면 되죠. 똑같은 거 곱해서 200이니까. 맞냐? 그러면 이거 몇이야? 10루트 2. x랑 y가 10루트 2일 때 최대값까지도 구할 수 있는 거야. 됐지? 그 다음 마지막 코시까지 합시다. 몇이야? 사용 빈도수는 산술기하보단 낮아. 즉 내신이 끝난 이후에는 거의 잘 쓰이진 않지만 그래도 존재하니까 알아야지. 그리고 내신 때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만약 학교 선생님께서 야 얘들아 우리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안 쓸 거야 라고 하신다면 안 해도 됩니다. 자, 산술기하와 함께 사용되는 그 다음 절대부등식, 코시 슈발 부등식이라고 앞으로 부를 건데 요 놈의 특징은 산술기하는 양수일 때만 쓰잖아. 얘는 실수 다 쓸 수 있어. 요건 외워야 되는 거. 증명은 단순하기 때문에 내가 수식으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말 그대로 제곱해서 빼는 것도 아니야. 그대로 빼서 전개해서 쫙 전개해서 잘 정리하면 또 완전 제곱식 모양이 알아서 잘 나와. 오케이? 증명을 뭐 굳이 단순한 식의 향연이라 내가 굳이 보여주진 않을게요. 여기로 봐도 돼. 그리고 등호 조건도 잘 보셔야 되고. 됐냐? 됐지? AY랑 BX랑 같이 약간 요 형태에서 저 등호 조건, 자네들 그 비례식 같은 느낌이야. A 곱하기 Y랑 B 곱하기 X가 같을 때 등호 성립이야. 됐냐? 됐지? 어쨌든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저 모양 형태 잘 외워주셔야 되고. 그래서 사용하는 거 보도록 합시다. 사용법이 있으니 잘 따라해라. 사용법이 있으니 잘 따라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일단 코시인지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딱 보고 코시인 거 눈치채야 돼. 못 채면 이제 그냥 뻘짓하다 시험 시간 날리는 거야. 일단 첫 번째 산술기하 못 써. 실수라서. 양수가 아니야. 두 번째 일반적인 그 80% 진행 당연히 안 돼. 문자 두 개 있긴 해. 한 문자로 안 고쳐지잖아. 그런데 중요한 거 산술기하 박으면 안 된다. 실수야. 양수 범위 아니야. 양수라고 주어져 있어도 지금 모양 봐봐. 저거는 이게 만약에 양수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어도 여기도 더하기고 여기도 더하기지. 저거는 산술기하 써봤자 모양 안 나온다. 산술기하는 덧셈, 이쪽은 곱셈이야. 맞아? 그치? 딱 코시의 냄새를 맡아야 되고 코시 슈바르츠 쓰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써라. 일단 코시 슈바르츠 원본 외운 거를 그대로 잘 쓰십시오. 나름 몇 번 써보다 보면 외우는 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 나름 뭔가 규칙과 패턴이 있는 식이라 몇 번 써보면. 그리고 밑에다가 딱 이렇게 준비해.
그대로 시킨 대로 해. 괜히 머리로 암산으로 하다가 거꾸로 이상하게 대입해가지고 틀리지 말고. 됐냐? 딱 준비해. 각각의 a, b, x, y에 무엇을 대입해야 이것을 구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생각합니다. 일단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누가 봐도 여기에 오는 게 딱 좋지. 얘는 건드릴 이유가 없지. 따라서 x는 그대로 x로 쓰자. y는 그대로 y로 쓰자. 잘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 4x 더하기 3y라는 모양을 어디서 만들어야 되지? 당연히 여기서 만들어야 될 거야. 맞지? 이러면 a와 b에 몇이랑 몇을 넣어야 되냐? a에는 4를 대입해야 되고 b에는 3을 대입해야 되지. 그치? 그리고 나서 그대로 대입하면 돼. 됐어? 안 쓰고 하다가 4 넣다. 여기 4인지 16인지 4라고 쓰는지 9라고 쓰는지 막 헷갈리지 말고 시킨 대로 해. 그리고 잘 대입해. 얘는 그대로 쓰는 거지. 자, 그럼 여긴 이제 됐냐? 말했어. 우리들의 목표, 우리는, 자네들은 시험 일단 어떻게 해야 돼?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이 최우선이 돼야 되잖아. 단 하나의 실수도 나오면 안 되지. 15번 앞쪽에서 틀리면 안 돼. 그냥 정확하게 하고 풀어. 알겠어? 그리고 속도를 올려야지. 알겠지? 벌써부터 머리로 하겠다고 안 하고 막 하다가 그러다 시험 때 틀린다. 그게 더 위험해. 평소에 안 쓰고 하다가 잘 풀어. 그러다 시험 때 틀려 이제. 하여간 됐지? 그리고 이제 아는 건 넣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4잖아. 아는 건 뭐 계산을 안 할 이유가 없지. 여기 25죠. 여기 뭐야? 25 곱하기 4니까 여기 100이네. 자, 그럼 요거 부등식 무슨 모양이냐? 자, 잠깐만 하면 지금 이런 모양이지. 이런 모양이지. 이렇게 풀어도 되는 모양이지. 마치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은 항상 웬만한 상황에서 최대 최소가 같이 나옵니다. 즉 4x 플러스 3y의 범위가 다 완성. 됐냐? 최대값 10. 최소값도 나와. 마이너스 10. 됐냐? 단 등호는 언제 성립? 등호 성립 찾으려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 같은 느낌으로 bx와 ay가 같을 때야. 특히 이거 할 때도 이렇게 정리해 놓지 않으면 헷갈린다. 3x랑 4y랑 같을 때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물론 지금은 이제 그렇게 산술기하처럼 단순하게는 안 나와. 만약에 이거 xy를 끝까지 구해야 되면 이거 가지고 얘랑 같이 좀 연립방정식 좀 풀어야 됩니다. 뭐 그렇게까지는 잘 안 물어보긴 하지만 구한다면 그렇게 가야 돼. 알겠지? 됐지? 자, 하나 더 밑에 그대로 요 세팅 그대로 가져갈게. 자, 얘도 정확하게 산술기하가 아니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으로 풀어봅시다. 그러니까 구성을 보는 거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그대로 요 모양은 쓰는 게 제일 좋아 보이네. 따라서 지금도 x는 그대로 y는 그대로 쓸 거고 5x 더하기 12y를 어디서 만들어야 되지? 보면 여기겠네. 그럼 x에는 5, b에 12를 대입하면 딱 나오겠네. 정확히 확인 잘 하시고 그럼 이제 그대로 위에 대입. 그대로 틀릴 이유가 없어. 이렇게만 하면 됐지. 그리고 지금은 알고 있는 게 여기를 알고 있네. 여기 13 됐지. 야, 그럼 이거 169 아니야? 야, 근데 야도 169 아니야? 이쁘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지금은 이제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소값은 1. 됐지? 이거는 그때 xy 구할만 할 것 같은데 그때 xy는 이렇게지. 12x와 5y가 같을 때. 이거는 할만하네. 이거 연립하면 되니까. 됐냐? 좀 더럽나? 그지 같나? 뭐 구하려면 구할 수 있죠. 연립하면 되니까. 요게 코시-슈발 쓰는 방법. 됐죠? 이렇게 나간 거네.
됐지?